그래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 그림하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 이 그림이 나오죠.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중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력은 뭐냐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하는 힘.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깁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물체, 뭐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촬영하는 선생님과 여기 PD님과 우리도 중력을 작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구와 중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과 같습니다. 이게 중력이라는 거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A가 B를 당기는 중력과 B가 A를 당기는 중력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중력의 특징 보시면은 크기는 당연히 이제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방향은 서로 당기는 방향입니다. 인력이에요.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말은 청력이라는 단어죠. 인력이야, 중력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유인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건 선생님별로 상이하게 좀 가르치는데 이게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지구에 의한 중력이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체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요. 접촉해 있어도 작용합니다. 이건 중력은 질량만 갖고 있으면 작용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중력을 갖다 나타낼 때 이제 이런 무게란 단어를 써요. 무게는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단위를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몸무게 이런 단어를 쓰잖아. 그래서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몸무게 이제 여러분들 영어로 weight라고 하죠. 몸무게를. 자, W는 그래서 mg로 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식이랑 똑같은 식이냐면요. 이게 F는 ma와 똑같은 식입니다.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식입니다. 왜냐면 이게 F가 힘이잖아요. 그렇죠?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weight,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에요, 완전히 두 개가. 대신에 이제 문자만 좀 다르게 쓴 거다. 두 개 완전 똑같은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저게 맞아? 이러는데 외우기 쉬우니까 weight, 무게는 무게 너무 야매 같니? 무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무게. mg입니다. 무게. 그래서 g값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g값이 변하는 걸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거의 지표 부근에서는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대신에 다른 지역에 가면 측정 장소가 달라지면 측정값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지구가 아닌 다른 곳, 예를 들어 달 같은데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게가 6분의 1 정도밖에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그리고 단위, 무게 단위 똑같죠?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뉴턴 단위 쓰고요. 뉴턴 단위는 똑같은 단위가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값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숫자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구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mg 무게 됐죠? 중력 가속도인데 g는 여기 숫자를 써놓은 게 뭐야? 지표 부근에서는 거의 이 정도다. 그래서 1kg인 물체의 무게는 9.8 뉴턴 정도 됩니다.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9.8을 10으로 써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겁니다. 지표면 부근에서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아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다. 크기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거 되게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량은 물체의 고유량입니다. 그래서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질량 측정할 때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 같은 거 씁니다. 양쪽에 비교하는 걸로 씁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체중계 같은 거 이런 거로 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장소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나오는데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움직이는 아이들이죠. 그죠?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 일정한 운동 시스템, 체계와 지속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중력은 지구 모든 물체 생명체에 작용하고요. 일정한 질서와 지속성을 유지시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뭐 중력 작용의 예시가 나오는데 되게 쉬워요.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달과 인공위성, 지구의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표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표에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다루는 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인데 요거 진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자유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지구 중력이 계속 작용합니다. 힘이 계속 작용하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나란히 알짜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뭐야? 앞에서 배운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고요. 시간 간격 동일하게 촬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배웠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는 자유낙하는 정지하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증가해요. VT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동 거리는 어떻게 증가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증가해요. 알겠죠? ST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있는 줄이 좀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 질량과 관계없이 1초에 9.8m/s씩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 질량이 달라도 동시에 도달해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봐봐.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진공 상태의 어떤 관을 쓴 겁니다. 진공 상태에서는요. 얘네들이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기와의 저항을 무시할 때. 근데 문제는 공기와의 저항을 무시할 때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물어볼 때는 공기 저항 무시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 C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W는 mg. 갑자기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럴 수도 있어. W는 mg. 자, 뭔 소리냐? 이 두 개가 이 값이 다르다는 걸 내가 크기로 비교한 거야. 이게 질량이 크고 이 질량이 작아요. 그러면 질량이 큰 애가 중력은 커. 그러니까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력 가속도 값은 똑같습니다. 두 개가. 알겠지? 왜? 이거에서 이걸 나누는 값, 이거에서 이걸 나눈 값이 같다는 뜻이야. 결과적으로 질량과 관계없이 자유낙하를 시켰는데 공기의 저항이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동시에 떨어진다. 알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하 시간이 동일하게 됩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같은 시간 안에 얘네가 낙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의 속력도 두 개가 똑같습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사실은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즉 낙하 시간이 동일하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낙하할 때 떨어지기 직전에 땅에 닿기 직전의 속도도 똑같이 됩니다. 왜?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량과 관계없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이거의 핵심이에요. 문제 풀 때. 알겠지? 문제풀이 강좌는 따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나오는데 그 자유낙하 운동과 함께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같이 나와요, 보통.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자유낙하는 그냥 똑 떨어뜨리는 거거든. 근데 수평 방향은 정말로 이제 운동 방향을 나와 나란하게 이렇게 던진 거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던진 겁니다. 그럼 이 던진 운동이 포물선 경로로 낙하를 하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돼요. 이 운동은 항상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땡땡땡땡 찍혀져 있는 거 보이지? 이거 봐봐.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랑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수평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등속 직선 운동하고 똑같은 운동을 하게 돼요. 수평 방향. 그래서 두 개로 항상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던진 후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 수평 방향은. 왜? 중력밖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수평 방향의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에요. 연직 방향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 수평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이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 힘밖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알짜 힘이 0인 운동을 하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속도가 빵이다. 그래서 수평 방향 운동은 같은 간격으로 얘네들이 움직이게 된다. 연직 방향은 중력만 작용한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가속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유낙하 운동을 여기서 동시에 시키잖아. 어떤 물체를. 그럼 얘하고 자유낙하 운동하는 게 똑같이 떨어져요. 왜? 받는 힘이 똑같으니까. 알겠죠? 같은 질량 상관없죠. 중력 가속도만 받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체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나란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물선 경로를 그린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수평 방향 속도가 다른 거야, 지금. 그런데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라인 보세요. 이거 시간에 따라 찍은 거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떨어져요. 세 개가.
그러니까 수평 방향 운동이 어차피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멀리 날아가긴 해요. 빠르면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도달하는,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 그림하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 이 그림이 나오죠. 이거야. A, B가 하나는 자유낙하 운동 시키고요. 하나는 수평방향 던진 거야. 두 개가 동시에 도달한다고. 동시에 도달해요. 그럼 여기 보면 어차피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작용은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이거 봐봐. 수평방향 던져. 수평방향은 등속직선 운동을 해요. 수평방향 힘 없으니까. 그리고 연직방향 어떻게 돼요?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얘네들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달과 인공위성의 원운동인데 이 원운동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달이 지구 주변을 돌죠. 인공위성도 돌죠. 이 원운동은 보통 뭘 설명을 많이 하냐면 실 같은 거에다가 구슬 같은 거 꿰가지고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회전을 할 때 항상 그 힘이 회전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운동은 어떻게 하냐? 얘네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을 시킬 때, 자,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중심 방향으로 무조건 작용하게 돼요. 근데 그거와 어떤 순간의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떤 점에서 운동을 할 때는 이거와 수직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이 이제 계속 방향이 바뀌는, 힘은 무조건 원의 중심 방향. 그래서 이 원운동이 이 사실은 이제 달과 인공위성의 운동하고 비슷한데 이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봐봐. 인공위성과 달의 원운동에서는 중력이 회전을 시키는 구심력이라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심 방향의 힘이죠. 그죠? 그래서 매 순간 운동이 바뀌면서 지구 주변을 공전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에서 많이 나오냐면 뉴턴의 사고 실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뉴턴이 이제 달은 지구로 안 떨어지는데 사고는 왜 떨어지지? 이렇게 이제 사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중력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력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건 좀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뉴턴의 사고 실험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대포. 실제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야. 생각한 거야.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을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재밌는데 봐봐.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이게 뭐냐면 도대체 원래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낙하를 하는데 적당한 속력으로 얘를 갖다 대포를 쏘면은요. 걔가 그냥 떨어져요. 적당한 속력은. 근데 속력을 굉장히 빠르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걸 한 8km/s 정도의 속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8km 갈 때마다 5m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구가 구형이니까 얘가 떨어져도 지구에 닿질 않는 거야. 계속 연속적으로 떨어져도. 이게 바로 뉴턴의 사고 실험입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1초에 5m를 낙하하게 되는데 지구의 공류를 갖다 얘기했을 때 수평 방향으로 8km 이동 시 아래로 5m 정도 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8km/s의 속도로 얘를 갖다 던지게 되면 얘가 그 공률과 맞춰서 낙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땅에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면 땅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보시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수평 방향으로 8km/s의 속도로 속력으로 포탄을 쏘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지구 주변을 돌 수 있게 된다.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달도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변을 계속 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력과 지구 시스템인데 중력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 현상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뭐 이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태양이 중력에 의해서 여러 행성들이 공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달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거. 뭐 이거 지금 다 배웠던 거고요. 물이 흐르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침식작용, 지표 변화 일으키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높은 곳에서 이제 지표면에 이제 비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기의 밀도가 작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적죠. 그래서 아주 높은 산을 등산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고산병 같은 거 걸리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중력을 극복하여 혈액을 머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크고 혈압이 되게 높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민들레 씨앗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식물 뿌리 이런 것들 무게를 지지한다. 그리고 세포벽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시스템 배우는 게 중력하고 생명 시스템 관련된 것까지도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됐다. 뒤에 건 쉬우니까 그냥 보시고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들 좀 있는데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적이 나올 테니까 문제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시고 시험 잘 보세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